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곽 대표님. 다행입니다. 그 포털에 보셨어요? 제가 좀 바빠서. 저희가 그 동영상 순위는 아니고 뭐 클릭수 순위는 아니고 이렇게 내용이 좋아서 이제 그 유명한 젊은 아이돌하고 같이 영상이 그래요? 그 즈음에 떴더라고요. 네, 천천히 가죠 뭐. 그러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방점을 찍는 단 하나의 단어, 주거복지죠. 주거복지. 주거복지 실수요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피겠다.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 그거는 뭐 첫째, 둘째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자, 과연 지금 나오는 정부의 정책들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지. 자, 요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9월 15일 날 나온 기사고요. 신반포 센트럴제이 당첨자 84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죠. 25평 이하 커트라인 69점이랍니다. 이 69점이 충족이 되려면 청약 가점제 얘기하는 겁니다. 40대 중반 5인 가족이 돼야 가능하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투기과열 지구의 여러 가지 그 규제 효과 중에서 민간주택에도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로 실시한다. 이제 요 내용이 들어가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할 건데요. 자, 곽 대표님, 요 뒷말이 뭐냐면 실수요 위한다더니 분통,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그 방송의 제목이 돈 버는 부동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들을 쏟아낼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이 정책이 잘 됐니 잘못됐니 그런 평가는 평론가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런 건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청약 가점제를 대부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한다고. 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뭐 85 초과에서도 한 25%만 추첨제라고 나머지 전부 지금 청약 가점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청약 가점제라는 게 나이 많고, 그렇죠. 청약 통장 가입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많으면 점수가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최고점이 몇 점이죠? 최고점이 84점이죠. 84점. 84점인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무주택 기간, 이게 이제 그 32점이죠. 그렇죠. 만 30세 이상 세대주로서 몇 년 됐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40대 넘어야 되는 거죠. 45세라고 저희 계산해놓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5세 정도 넘어야 점수가 60대 중반 이상 점수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그 아마 17점인가 되고, 나머지가 뭐 부양가족 수, 이게 더 많아요. 35점. 많이 넣으라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청약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40대 중반에 애가 뭐 3명, 4명 있는 사람들이 당첨.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집이 없다면 무주택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집이 없다면은 사실은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렇다 봐야죠. 그러면은 청약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사람들은 분양 대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젊은 뭐 부부인데 뭐 맞벌이를 하고 연봉이 높고 이런 분들,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은 청약 가점이 낮아서 당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 없는 서민들한테 이제 우선권을 줘서 좋은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런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당첨되기가 어렵고, 또 그러면 당첨되기 어려우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결국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시장은 적응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과 합세해서 가는 방법이 발생되는 거죠. 시장은 적응하게 될 거니까. 불법이요? 뭐 불법을 할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닌 방법도 또 찾아내는. 그러니까 불법과 뭐 합법의 경계선에서는 그런 불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청약 통장을 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고는 이제 뭐 확실한 불법이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도 예전에도 뭐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예. 한쪽은 청약 가점이 높고 한쪽은 돈이 있어요. 돈만 있고. 그러면은 사실 그냥 야 너 나 돈 좀 꿔줘. 나 이거 청약할게. 예. 그래서 당첨되면은 내가 나중에 돈 남으면 나 그거에다가 내가 그 이자로 쳐가지고 그 갚아줄게. 근데 이자로 쳐서 주는 돈이 이자 제한법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청약 분양대금을 뭐 5천만 원을 껐어요. 네. 분양 계약금을 꿔가지고 나중에 그럼 내가 1억으로 해서 자격증 쓰고 꾼 건데 돌려줘요. 예. 그럼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죠. 불법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그게 미리 전매를 한 거하고 꼴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합법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대주면서 나중에 나한테 전매 가능할 때 나한테 전매를 해줘.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건 또 불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을 꿔서 이자로 갚아주면은 그건 또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경계선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교도소 담장이를 타게 만드네요, 자꾸. 그 표현 좋네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은 예. 사실 뭐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청약 가점으로 당첨될 수 있는 단지가 어느 정도는 나와요. 이게 뭐 보면은 여기 통장에 몇 개 들어가겠다. 여기에 뭐 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되겠다.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수 그렇죠. 커트라인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서 제가 볼 때 청약 가점 높은 분들은 좀 앞으로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청약하시는 게 네. 맞고요. 근데 청약 가점이 낮다.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청약 가점제 앞으로 한 5년은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불가능하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사겨가지고 청약 가점 높은 분 돈 꿔줘서 제가 불법 조장하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돈만 꿔주는 거죠. 돈만 꿔줘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거 하기 싫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뭐 그렇게 인기 단지가 내가 좀 어렵다면은 예. 그것보다 좀 꼭 분양을 해야지 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차라리 기존 아파트 중에서 약간 뭐 새 거라든지 나한테 맞는 거를.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그 글을 썼을 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 딱 30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땅값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내구 연도가 이제 지나는데 새 집에 대한 욕구 이런 건 전혀 간과하고 또 구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기존 재고주택들이 뭐 8년 10년 된 주택들 뭐 중앙집중 뭐 복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4베이 5베이 나오는 그 집의 편리성이나 실용성이나 보안성 이런 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는데 물론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새 집에 처음 사는 집에 대한 새 집에 대한 욕구는 분명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억눌러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접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새 집이 많이 공급되면은 새 집에 대한 희소 가치가 희소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 이후에 새 집 공급이 많이 억제돼 있는 그렇죠. 상태고요. 2015년에 막 공급된 것들은 서울에는 별로 이제 입주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동탄이니 시흥이니 이런 데 입주를 많이 수도권이죠. 하니까 예.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새 집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요. 공급이 없으니까요. 일단. 공급을 안 네. 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 집과 헌집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겠죠. 이미 새 집은 비싸서 사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 새 집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새 집이 먼저 치고 나가요. 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더 새 집이 공급이 안 되면은 전세가가 뛰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헌집 중에서도 한 10년 차 또는 15년 차, 20년 차 이런 식으로 2000년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지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예. 것들을 지금은 헌집이라고 아예 외면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그래 한 15년에서 20년 됐어? 그 정도면 쓸만해. 뭐 중앙난방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정도면 다 뭐 3베이에다가 또 어떤 면은 분양가 상한제 나오기 이전에 예, 예.
2007년 이전에 분양된 물량들이 상한제 적용 이후 시점에 나온 아파트들보다도 더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양 가치를 2006, 7, 8년도에 한 네, 것들은 무슨 괜찮아요. 말인지, 네. 그럼 그것들이 벌써 10년 차 뭐 넘었거든요. 10년 차 가까이 막 되고 했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차라리 눈높이를 좀 낮춰서 나는 입주한 지 5년 이내만 찾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한 10년, 15년 사이 요 정도를 찾아볼까 이게 오히려 지금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부에서 강력히 내세우는 키워드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곧 발표된다고 하는 주거복지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핀다고 하는데 답답해 이 주제를 다뤄봤는데 우리 곽 대표님 말 맞다나 뭐 답답한 거 계속 이게 뭐 얘기해봐야 뭐 우리가 뭐 평가 차원에서 얘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들은 사실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거는 사실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YTN에서 서울 동시 분양 해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수천 명을 막 유료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그걸 해보니까 이제 부동산 상승장 뭐 이렇게 좋은 아주 그 양질의 물량들이 분양되던 시점에 예, 예.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새 집을 찾고 또 청약해서 당첨되려고 하고 그걸 노리면서 되지도 않을 거면서 이 로또인데 뭐 수백 대 1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도 난 계속 넣어 볼 거야. 넣어서 당첨되면 좋고 뭐 안 돼도 잃는 거는 없으니까. 예, 예. 특히 이제 지금처럼 무슨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잖아요. 그럼 미래가 불안해요, 일단. 예. 그럼 내가 혹시 좀 외곽이 안 좋은데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손해보지 않나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당첨되는 거는 설마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겠지. 예, 예. 이런 심리들 때문에 더 청약에 매달리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청약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러오는 아주 이제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는 물량들은 사실 굉장히 지나놓고 보면 좋은 물량이에요. 예. 이제 상당한 침체를 지났어요. 2009년 이후가 침체라고 본다면 한 10년 안 됐지만 한 8년 정도의 침체 후에 지금 나오는 물량들, 서울에 신규 공급될 것들 이런 것들은 향후 한 10년 내에 굉장히 각광받을 물량들인데 이 물량들은 경쟁이 굉장히 셀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경쟁에 매달려서 당첨이 되는 사람은 좋지만은 쭉 보면 당첨되는 사람들은 한 10명에 한두 명뿐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0중 8구는 청약만 하다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무주택자들이 그럼 나 당첨이 아니고 집을 구입해 버리면은 예. 청약의 기회조차 없으니까 어쩌지 못하는 계속 청약만 해보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지금 청약 경쟁률이 또 세게 나오지만 세게 나올 수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당첨되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분양물이 뭐 극히 소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고 근데 단지가 뭐 2000세대, 3000세대 해봤자 일반 분양 물량은 몇백 세대 안 되거든요. 되죠. 이제 그걸 놓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럴 때 무주택을 탈출을 해서 적당한 거 한 10년, 15년 된 걸 사두고 청약은 청약대로 해보는 그런 전략을 쓸 건지 아니면 나는 안 되더라도 계속 청약을 해볼래. 이건 개인별로 달라요. 청약 가점에 따라 달라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곽 대표님 그 오프라인에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포털에 오비스트라고 치면 저희 블로그랑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곽창석 대표로 저희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주장하는 정부에서 내세운 게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못 된다 이런 의문점 퀘스천 마크가 붙어서 어떻게 라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오늘 솔루션은 곽 대표 솔루션은 무주택자 이런 경우엔 기존 주택 한 10년 이내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서 그 아파트들은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고 청약에 목숨 걸고 그냥 난 새 집만 받겠다는 분은 뭐 그거는 본인들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세 번째 시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저희가 또 네 번째는 더 흥미진진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